우리 아이가 산만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 혹시 내 성향이 아이에게 유전된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사실 저도 ADHD가 유전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 탓인가 하는 자책감도 들었고요.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을 느끼시는 게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면 걱정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ADHD가 유전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또 유전 외에 다른 원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이 영상을 통해 부모님들이 조금 더 마음 편히 받아들이고 아이를 잘 돕는 방법도 함께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ADHD는 후천적 영향보다는 유전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주는 질환이 맞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ADHD일 경우 자녀가 ADHD일 확률은 약 57%이고 형제 자매 중 ADHD가 있다면 다른 형제 자매도 ADHD일 가능성이 약 30% 정도 된다고 해요. 특히 일란성 쌍둥이는 더 높은 확률로 나타나 유전성이 강한 질환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ADHD의 주요 원인은 뇌 신경생물학적인 부분인데요. 특히 전두엽이 ADHD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곳은 주의 집중력, 충동 조절, 계획적 행동, 감정과 동기 조절 등 여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ADHD 환자의 경우 이 전두엽 부위에서 정상과 다른 뇌파가 관찰되고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도 흐트러져 있어요. 유전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난산, 임신 중독증, 저체중 출산과 같은 출산 전후 환경적 요인들이 ADHD의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고, 특히 임신 중 음주는 ADHD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유전적 요인과 함께 작용할 때 ADHD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부부 역시 첫째가 ADHD 진단을 받고 난 뒤 둘째를 가질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ADHD 관련 카페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봤어요. 저희 부부가 명확한 ADHD 진단을 받은 적은 없지만 어릴 때 모습을 떠올려 보면 살짝 의심이 되는 성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둘째를 낳고 키워보니 첫째와는 또 다른 매력과 기쁨을 주더라고요. 이런 저희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ADHD에 대해 부모님들이 지나친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양육이 잘못돼서 아이가 ADHD가 된 걸까라고 걱정하곤 하시는데요.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ADHD가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태도 때문이라는 오해도 많지만 실제 연구에 따르면 ADHD가 양육 태도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은 6%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 자책하거나 힘들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ADHD 자녀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부모님들이 실천할 수 있는 팁을 간단히 소개할게요. 첫 번째, 일관된 양육 태도를 유지하세요. 일관된 대응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거든요.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셋째, 양육 효능감을 높여보세요.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지금 간단한 ADHD 자가진단 도구를 통해 나와 우리 아이의 성향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아래 고정 댓글에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이 공동 개발한 ADHD 문항 자가검진 테스트 남겨놓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ADHD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부모님의 탓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확한 이해가 부모님과 아이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ADHD 아이의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성껏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